일본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의 상황이 정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 요양시설 등에서는 병상이 없어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출판사는 죽창으로 싸우자는 것이냐며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방역보다는 헌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C19 감염증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하루 100만회 접종, 7월 말 고령자 접종 완료를 내걸었지만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이며 일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5월 10일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상담이나 예약 등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예약 사이트 접속이 폭주하면서 시스템이 일시 정지되거나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쳐서 담당 부서가 극도로 바빠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는 예약 사이트를 개시한 지 25분 만에 상한선까지 예약이 들어차 버렸습니다. 예약 할당량인 29,000명 중 절반에 대해서는 전화 예약을 받았으나 온종일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도쿄도 히가시 쿠르메시의 한 남성은 예약을 개시한 오전 9시부터 30차례 이상 전화를 했으나 예약이 안 돼 인터넷으로 경로를 바꾸어 시도했다고 전했고, 또한 노인들 30명 이상이 시청으로 찾아갔지만 시에서 사람들이 밀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창구에서는 상담만 받고 예약을 받지 않기로 해 방문자들이 다시 한번 불편을 겪었습니다.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의 한 주민은 200번 정도 걸어도 연결이 안 된다, 너무 심하다며 80세 이상 전용 번호를 준비하는 등 배려하면 좋겠다고 말했고, 도쿄 다치카와시에서 혼자 사는 한 여성은 스마트폰도 PC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마땅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다. 예약이 시작된 5월 6일부터 전화를 걸고 있으나 10일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 월말에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건당국의 준비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도쿄도의 기초자치단체 중 3분의 1은 7월 말까지 고령자 접종을 완료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밝힌 상태입니다. 앞서 5월 7일 스가 총리는 긴급 사태 연장 및 확대를 결정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루 100만 회의 접종을 목표로 해서 7월 말을 염두에 두고 희망하는 모든 고령자에게 2회의 접종을 마치도록 정부로서 온갖 수단을 다해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위안이 되지 못했고 되려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가 부각되면서 자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NHK에 따르면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스기홀딩스의 회장과 부인이 백신을 빨리 맞게 해달라고 시에 요청해 아이치현 니시오시가 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들의 백신 접종을 먼저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자 니시오시는 예약을 취소했으며,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공평성이 결여됐으며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효고현의 기초자치단체인 가미카와초는 고령자를 상대로 한 백신 접종 첫날 야마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접종받도록 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고령자 접종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데 야마나는 만 62세라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마나는 자신이 감염증 대책 회의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관내 병원에 가고 있어서 지난달 우선 접종이 가능한지 상담했더니 예약 후 접종하러 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취소분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회신해 접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병원 운영이나 행정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위해 폐교될 취소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접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타마현 다도시는 취소 백신의 접종을 희망하는 이들이 대기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취소 백신 접종 기회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비춰보면 야마나가 먼저 백신을 맞은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낳을 만했습니다. 이렇게 난장판인 일본의 상황을 두고 도쿄에 본사를 둔 다카라 지마샤 출판사는 지난 5월 11일 일본 정부의 감염증 대응을 비판하는 광고를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에 실었습니다. 다카라 지마샤는 광고에서 백신도 없다, 약도 없다, 죽창으로 싸우라는 것인가? 이대로라면 정치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우리는 속고 있다. 지난 한 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언제까지 자숙을 해야 하는가? 참기 대회는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너저분하게 변명하지 마라. 억지만 강요할 뿐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분노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자극적인 기업 광고를 게재해온 다카라 지마샤는 이번 광고 의도에 대해 C19 감염증의 만연으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마스크, 손 씻기, 산미를 피하는 등 시민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자속으로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늘고 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태평양 전쟁 말기와 같다. 어린 여자 아이들까지 죽창 훈련을 강요했던 것처럼 비과학적인 전술로 느끼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2일 오후 8시 기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확진자는 7,055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66만 698명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병상이 없어서 입원도 못한 채 숨을 거두는 사람이 폭증하고 있고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일하는 층에는 치매 환자만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혼자서 걸어다닐 수 있는 입소자가 감염될 경우 수습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베시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관내에 감염증 전용 병상이 부족하고 요양시설 내에 의사 3명과 간호사 16명이 상주하는 점을 들어 감염자들이 원칙적으로 시설 내에서 요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인공호흡기는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여성 환자를 입원시키려고 몇 차례나 구급차를 불렀지만 빈 병상을 찾는 데 실패했고 결국 환자는 입원하지 못한 채 3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NHK의 인터뷰 요청에 익명으로 응한 시설 직원은 입원할 병원이 없어 차례로 죽어갔다면서 사망자 25명 가운데 입원한 것은 2명뿐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사람을 수습하는 일이 며칠이나 계속됐다고 폭로한 그는 죽도록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기준 일본 전체로 C19 감염증 병상 사용률은 41%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중증자용 병상 사용률은 오사카와 효고현을 포함하는 간사이권에서 99%를 기록해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진 영향으로 확진 판정 후에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 등에서 요양 중인 사람은 지난 5월 5일 기준 28,823명으로 한 달 사이에 4배까지 급증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며 민심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방역이나 백신 접종보다는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일본 헌법 개정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은 다음 달 16일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중에 국민투표법 심의 절차를 마치기로 합의했고 여당은 이달 19일에 참여연 심의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업시설이나 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공동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성립됩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3일자 상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가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 때 자민당의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며 골자가 되는 몇 개의 중요 정책 중에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구조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장판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본이 정부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발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가능 국가를 이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